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한국전력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목표치나 업사이드를 얼마나 더 넓게 볼 수 있을까, 즉 앞으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늘상 모든 종목들을 고민은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요, 일단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2020년도의 4분기의 영업이익은 그래도 괜찮게 보여줄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2021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이 좀 대폭 크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내용 때문인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잔타수장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고 있는데, 자, 여러 가지들을 좀 같이 브리핑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타수장이 저렇게 조용하게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시장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 특성, 성향을 이해하고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전력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기존에 우리 VIP님들은 22,000원대부터 해서 수익 실현하고 다시 지금 27,000원 밑에서는 1차로 편입을 하자, 그리고 24,000원, 5,000원 사이에서 2차 매수를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3일 동안 그 가격에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추가적으로도 편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뭐 어쨌든 이런저런 정보를 좀 얻고자 영상을 클릭하신 거니까 너무 뭐 교육방송 같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주가 밀린다고 해서 너무 또 막 인상 쓰면서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어쨌든 뭐 기업 을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어 들일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제 전망치에 대한 전망 하향 조정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 어떻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큰 틀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정말 빠르게 뭔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 미세한 어떤 변동이 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금의 유동 또한 너무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 돌아다니는 돈이, 그렇죠? 돌아다니고 있는 돈들이 정말 빠르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막 뭔가 중심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시장은 나름대로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2021년의 목표치를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닌가? 더 가져가야 되나? 여러 가지가 많고, 또 뭔가 가만히 있자니 종목은 안 가니까 다른 데서 또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또 글로 우르르 물려가고, 그러면 대형주 잠깐 차익 실현 나오고, 이게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요.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무조건 개인이 많아서 변동성이 크냐? 그건 아니지만요, 지금은 밸류로 들어가기에도 밸류에이션으로 측면으로 해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냥 결국에 가격이라는 건 뭐예요?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지죠. 그냥 단순하게 수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그냥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 중인 이 자금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띠고 있는 이 자금들의 성향이 어떤 움직임이냐. 사실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매수세로 인해서 코스피를 3100 이상으로 올려다 놨습니다. 그렇죠? 그 3100 이상으로 올려다 놓은 것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그래서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근데 좋아요. 그러면 올릴 만큼은 올려놨어요. 3100까지 해서 올릴 만큼 올려놨습니다. 근데 올해 전망치라고 했죠. 올해 2021년에 대한 어떤 목표치가 3100에서 32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거를 단 6거래일 만에 와버렸다. 그렇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앞으로 뭐 못 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못 가지는 않겠죠. 근데 이만큼의 지금 목표치를 찍고 요만큼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더 빠졌다 올라가야 되는, 이거는 뭐 그냥 그림 맞추기인 거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실물 경기가 터닝을 해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실물 경기들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거를 2021년에 잘 살펴봐야 되는 거는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주가라는 건 선반영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항상은 아니지만 주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들이 좀 가장 빠르게 이렇게 목표치에 도달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그 목표치에 도달할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재무적으로 혹은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자리를 잘 잡아주면 앞으로의 것, 그렇죠? 앞으로의 것들도 이제 다가오겠죠. 또 앞으로에 대한 또 그 뒤의 일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또 선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200이든 300이든 쭉쭉쭉 또 다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시장이 어때요? 펀더멘털 필요 없다. 밸류에이션 필요 없다. 테마로 가면은 그냥 뻥뻥 뛰어요. 테마를 가거나 혹은 뭐 기사가 뜨거, 이거 뭐 당연히 가는 거지만 테마나 기사, 그러니까 유독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포트, 그렇죠? 그리고 뭐 있습니까? 또 경제 뉴스. 이런 데 노출이 되면 급등이 나와요. 물론 맞아요. 맞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스타트를 끊어주면요. 스타트를 끊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막 매수세가 과하게 몰려요. 다소 매수가 과하게 몰린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줄지어 다닌다라고 제가 VIP 회원님들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여기로 가야 돼. 그러면은 막 뭔가 줄지어서 막 이렇게 가요. 이 안에 들어갔다가 먼저 들어간 놈은 쭉쭉 나와요. 그럼 먼저 들어갔던 수급들은 들어갔다 나올 때 얘가 뒤따라가니까 뒤에 있는 놈들은 여기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점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이, 자, 뭐 엘리베이터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쳐볼게요. 올라가고 있는 건데 뛰어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뛰어탈 수 있는데 뛰어타다가 막차를 뒤에 있는 놈이 딱 탔는데 이게 지금 이 박스가 여기 올라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는 뛰어내리면 다소 무리가 있는 거예요.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껑충껑충해서 어느 정도 하겠는데 너무 높아 버리니까 이제 뛰어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곳으로 계속 돈이 몰리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다 물리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을 너무 크게 보이고, 뭐 악재든 호재든 뭐 필요 없어요. 뭐라도 노출만 돼서 껌떡지만 나온다? 그러면 막 그냥 갑니다. 지금 계속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아요. 대형주 집중 타겟. 왜?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현대차가 망하겠어? LG가 망하겠어? 이런 이야기 입에 달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자금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좀 가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그동안 상승을 좀 주도해 왔는데, 대형주들이 잠시 지난주까지 조정을 좀 받으면서, 그렇죠? 왜? 대형주가 차익 실현 많이 나오니까 중소형주도 같이 빠지고 오히려 시장도 계속 빠지죠.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당연히.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좀 내다봤을 때 이런 유동성을 보일 수 있는, 정말 줏대 없고 기준 없는 이런 움직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안 하고 손 떼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걸 리셋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기업에 대한 가치예요. 지금은 이 밸류에이션 안 먹혀, 펀더멘털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는데, 근데 결론은요, 기업에 대한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 이 적정 밸류라는 건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어닝 시즌이라는 거는 항상 1년에 4번 정도가 오죠. 분기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저평가인 받고 있는 종목들은요, 반드시 증권사 리포트 뉴스에서 다 노출을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좋은 종목들을 미리 선취매해서 돗자리 깔고 잘 앉아 있으면 알아서 때 되면 올려줍니다. 그쵸? 왜? 이 기업의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추격하겠죠. 왜? 노출이 되면, 방송에 노출이 되거나 뭐 리포트가 나오거나 등등. 그러면 그렇게 노출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거를 시장에 알려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기업을 미리 들고 있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VIP님들께 항상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고, 그쵸?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리포트예요. 영업이익은 이제 여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영업이익은 5,750억 원, 그쵸? 작년 대비해서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하는데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2020년 같은 경우 충분히 부합하겠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21년의 영업이익을 크게
하향 조정한다. 4조 원에서 1.5조 원대로. 왜?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ASP 하락, 유가 상승, 기저발전기 발전 용량 감소, 석탄 이용률 하락 등이 요인이다. 연료비 연동제하에서 동사의 실적은 원자재 가격이 V자로 반등을 시작할 때 악화된다.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우리 한국전력도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어쨌든 앞으로의 업사이드를 23%의 플러스 구간을 보면서 32,000원까지의 목표를 좀 삼았는데,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VIP님들께도 장기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사실 우리가 이 경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연료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 때문에 주가가 직접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얼마큼 끼치냐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도 영향이 있죠. 정부의 어떤 손길이 묻어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고, 또 스탠스가 다르게 취해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도 보시면 2022년 이후에는 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뭐 추가적 악재가 없다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멀리 봤을 때는 무조건 가져가도 너무 좋은 종목이겠죠.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간에 그런 과정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버텨줄 수 있냐라는 건데, 근데 솔직히 보시면요,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다운사이드가 크진 않다라고 봐요. 밸류적인 측면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이거는 3월달에 역대급의 저점을 찍고, 그렇죠? 3월달에 역대급의 저점을 찍고 지금 월봉 기준으로도 이제서야 바닥을 탈출하고 고개를 이제서야 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드러냈다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서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이게 당장 한국전력이 망했다라고 할 만큼의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다운사이드가 없진 않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업사이드가 좀 더 크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관점, 내 성격에 맞는 어떤 그런 유형이다라고 하면은 담아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번 영상마다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뭐 물론 이 종목이 시장의 변동성이나 뭐 이런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종목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앞전 영상에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13,500원 이하에서 계속 공략을 좀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콜마비 NH, 이게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아까 카카오 네이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전망치가 좋고 성장이 뚜렷한 기업들이 주가의 차트도 매력이 있다? 그러면 사야 된다. 자, CJ 제일제당 밸류적으로 업종 밸류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밸류였고요. 상대적으로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대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시도가 된다? 이런 거는 추가 업사이드를 노려볼 수 있다. 왜? 기업에 대한 가치도 신고가 이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적정 밸류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J 제일제당도 이런 위치에 사서 지금 우리가 벌써 두 자릿수 수익률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콜마비 NH는 이제 편입을 좀 하고 있는데, 요것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을 시도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라는 내용이고요. 하다못해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도 보시면 정배열 시도하고 있는 이런 단가들, 멀리 봐야 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력 있는 단가라는 거. 카카오도 보시면 이런 데서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좀 정배열이 되는 이런 타이밍들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성도 이때 우리가 매매해서 정확하게 수익을 좀 챙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되는 시점을 집중적으로 보자. 자,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정배열로 전환을 하고 나서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해서 20% 오늘 일단 부분 익절했습니다. 그래서 CL 제일제당 이렇게 30%대도 있으시고요. 한국파마는 뭐 200%에서 상한가 다 드신 분도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DNC 미디어, 아모레퍼시피 이런 건 뭐 별도로 하신 거고, DNC 미디어, 그렇죠? 전부 다 우리가 오늘 같이 수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절반 정도만 일단 우선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반드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고 기술 분석도 같이 병행을 했을 때 더 좋은 성과가 일어난다라는 점 꼭 인지해 주시고요. 콜마비 NH도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뭐 공시가 하나 뜨기는 떴는데,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뭐 인정받았다라는 또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품명 슈가캐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공시가 또 하나 떴습니다. 뭐 악재는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콜마비 NH도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바이오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바이오지만 이거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LED 쪽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별 이후에 거래가 좀 인상적으로 터진 이후에 주가 조정이 받고 있는데 1차 지지, 2차 지지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1차 지지가 이런 라인이었고요. 2차 지지가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2차 지지까지 다 빠져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3차 지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얘는 사실 3차 지지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이 정별 60선 이 위에서 좀 놀이를 해줘야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이날 시세가 가파르게 빠지긴 했지만 거래가 좀 실리긴 했어도 하락 중에 거래가 점점 실렸죠.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얕은 호가를 통해서 손바뀜이 딱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좋은 이제 슬슬 바닥을 좀 다져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최종적인 손절 18,000원까지만 놓고 보세요. 이 밑으로는 가져가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좀 기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마 B&H, 서울바이오시스. 자, 그 다음에 세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세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런 자리부터 공략을 했다가 반등 후에 16% 가까이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죠. 중간에 분할로 대응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렇게 또 단타나 이렇게 챙기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저렇게 인증을 보내드리는 거는 결국에 여러분들께 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기술적으로도 매력이 큽니다. 이 14,000원이라는 가격대, 요 가격대를 지지받고서 지금 반등을 돌려주고 있는 게 저는 눈에 딱 인상적인데, 내일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그 다음날 오늘이죠. 시가 밑으로 해서 잡을 생각해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성과가 저점 대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아도 일단 수익권으로 돌려놨지만 내일 추가적으로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작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힘들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요즘 같은 경우 또 뭐라 말씀을 드리냐, 그 기본적인 거, 초심, 본질을 알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정말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을 돗자리 깔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이 종목이 좋다고 떠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시세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장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 영업적인 멘트가 아니고 정말 있어요. 오시면 그냥 받아서 매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넣어두고 나중에 급등 나오면 그냥 팔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들 항상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좀 편입하셔서 안전하게 좀 끌고 가보시고 적정한 타이밍에 또 매도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가입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 010-2291-2353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